이번 시간은 2차원 오브젝트를 3차원으로 만들어주는 모디파이어 명령어 중에 extrude라고 하는 명령어하고 bevel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의자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생긴 의자인지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요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 건데요. 나무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의자인데요. 휴양지 같은 데 가면은 있을 법한 그런 나무 의자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요 나무판 한 판씩 한 판씩 그려서 잘 배치만 해 놓으시면 뭐 금방 만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또 이걸 언제 다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오브젝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지겨워하지 마시고 꼭 참고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형태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탑에서 본 모습이고, 이게 프론트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자, 이 모습이 왼쪽에서 본 모습인데요. 방법은, 자, 요 앞쪽에 있는 다리 부분하고 뒤쪽에 있는 다리 부분, 그 다음에 이 다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이렇게 판이 있는데요. 자, 요 판에서부터 차례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걸이 부분도 만들어 나가고요. 자, 우선 만들어 보면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뷰를 선택을 하시고, 자, 크게 놓고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항상 모델링을 하실 때에는 실제 사이즈대로 모델링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머지를 시켜서 큰 씬을 만들 때 부분 모델링 되어 있는 오브젝트 소스들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실제 사이즈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언제라도 그냥 갖다가 쓰시기만 하면 그대로 딱딱 맞는다는 얘기죠. 사이즈가 너무 틀리게 되면은 불러왔을 때 집은 손톱만한데 의자는 진짜 집보다 더 크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또 그거를 또 스케일 조절하느라고 또 힘들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이즈를 한번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즈라고 하는 메뉴의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유닛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자, 시스템 유닛 셋업이 1유닛이 1mm인가 일반적으로 인치로 많이 작업이 되어 있도록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을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내가 작업하는 공간도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OK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그리드는 한 칸이 10mm 라고 하는 표시가 이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그릴 건데요.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본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 길이에 맞춰서 이 안쪽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시면은 사이즈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사이즈는 금방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뷰에다가 2차원 중에 렉탱글이라고 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려 주시는데요. 자, 가로가 275에 아니죠, 길이가 폭이 275에 가로 사이즈가 680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이가 680이 되고요. 자, 그 위쪽에 이 길이는 275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요 검정색으로 줄이 그려진 여기가 이제 0,0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을 바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대략 요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라인을 선택을 하셔서 그려줍니다. 자, 편집해 주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배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라인을 편집하는 방법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연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 이제 두께를 주셔야 됩니다.
두께를 주기 위해서, 자, 이 사각형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는 익스트루드 또는 베벨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두께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모디파이 패널에서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나타나는 명령어 중에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돌출시킨다는 얘기인데요. 2차원 오브젝트에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게 되면 두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자, 익스트루드 명령어.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퍼스펙티브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 자, 원래 라인이었던 놈이 나중에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명령어가 추가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익스트루드. 자, 밑으로 내려가고 싶으시면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인 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주시고, 자, 어마운트가 두께입니다. 자, 두께를 한 30 정도만, 30mm면 3cm죠. 좀 두꺼운 편이긴 한데 30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깐만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캐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핑은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가 제가 라인을 그렸을 때 기본 모양이 됩니다. 익스트루드를 주고 캐핑에 체크를 다 끄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보시면 예, 이쪽에 면이 다 좌우가 다 사라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뚜껑을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스타트, 엔드 다 켜봤는데, 자, 이쪽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께가 생겼습니다. 한번 두께가 0이었을 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께가 생기게 되죠. 두께가 생길 때 그 뚜껑에 해당하는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뚜껑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엔드면, 캡 엔드면 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 부분을 꺼놓고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패치, 메쉬, 넙스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맥스에서 다루고 있는 모델링 됐을 때 완성되는 결과물이 일반적으로 패치냐, 메쉬냐, 넙스냐를 따져서 그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메쉬이고요. 저희는 아마 패치나 넙스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쉬 상태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은 매핑을 할 때 사용하는 부분. 또 스무스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는 맥스라고 하는 놈은 곡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각져서 표현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각이다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될 겁니다. 여기는 건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익스트루드 명령어는 적용하고 어마운트 수치만 잘 조절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30mm짜리 두께를 갖는 옆판을 먼저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을 똑같이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레프트 뷰에다 그려줍니다. 자, 랭스 값을 400으로 놓으시고요. 자, 폭을 112 정도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하단이 정확하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딱 맞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전에 배웠던 얼라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자, 요 앞다리하고 뒷다리 연결시켜주는 요 폭에 자, Y축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아래쪽하고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하고 미니멈이 맞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이 정확하게 되도록 맞춰주시고 자,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뒤쪽에 해당하는 나무판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뒤쪽에 해당하는 나무판은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선 길이를 557 정도 해주시고요. 자, 폭을 79 정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얼라인 명령어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좌우 폭은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지를 보면 자, 위쪽이 조금 좁습니다. 아래쪽보다. 자, 아래쪽이 좀 길고 위쪽이 조금 좁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스플라인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